다가오는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매치는 단연 별표 파리 생제르맹, PSG과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의 맞대결 별표이다. 하지만 현재 두 팀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챔피언스리그 조별 순위를 살펴보면 맨시티는 22위, PSG는 25위에 위치하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규정에 따르면 별표 8위까지는 16강 직행 별표 9에서 24위 팀들은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별표 맨시티와 PSG 모두 24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충분 별표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맞대결에서 패배하는 팀은 탈락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맨시티가 현재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별표 스포르팅에게 1대4 충격패 별표를 당하고 별표 페예노르트전에서도 3대3 무승부 별표를 기록한 탓이 크다. 특히 페예노르트전에서는 앞서가다가 연속 3골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쳤다. 거기에 유벤투스전 패배까지 겹치며 별표 순위 하락은 필연적이었다. 별표 PSG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별표 아인트호벤전 무승부 별표가 결정적인 타격이었고 이어진 잘츠부르크, 지로나전에서는 승리했지만 별표 바이에른 미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스널전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것 별표의 문제였다. 이로 인해 PSG는 별표 현재 24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 별표이다. 현재 PSG는 별표 탈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별표 지난 리그 경기 랑스전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맨시티전에 대비했다. 주전 선수인 하키미를 벤치에서 쉬게 했고 베랄두, 리카이란 데스, 두에, 에메리 등 새로운 조합을 시험했다. 네베스까지 선발에서 제외하며 체력 안배를 철저히 했다. 반면 맨시티도 지난 경기에서 일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했지만 PSG가 홈에서 펼치는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별표 체력적으로 불리할 가능성 별표이 있다. 맨시티는 PSG전을 치른 뒤 클럽 브리에와 맞붙는다. 반면 PSG는 별표 맨시티전을 치르고 곧바로 슈투트가르트와의 힘겨운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별표 두 경기 모두 쉽지 않기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한다. PSG와 맨시티 두 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놓친다면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불투명해진다. 별표 운명을 가를 이번 맞대결, 과연 누가 웃을 것인가? 별표 다가오는 파리 생제르맹, PSG과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의 빅매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두 팀 모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발 라인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SG는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던 아슈라프 하키미가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은 크게 변동이 없을 전망이지만 공격진에서는 이강인과 우스만 덴벨레의 기용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덴벨레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결장했다. 애초에 기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지만 실제 결장의 이유는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독감 증세 때문이었다. 현재 컨디션을 회복했지만 경기 감각이 완벽하지 않다면 하무스가 대신 선발로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이강인이 오른쪽 윙어, 하무스가 중앙 공격수로 출전하는 전술 변화가 예상된다. 반대로 덴벨레가 정상 컨디션을 찾는다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최근 자주 활용하는 덴벨레 제로톱 전술도 가능성이 있다. 맨시티가 수비 라인을 올릴 때 덴벨레가 뒷공간 침투를 노리는 공격 패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맨시티는 기존 베스트 11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비 라인에서는 루벤 디아스의 복귀가 반가운 소식이다. 디아스의 가세로 수비 안정감이 올라간 만큼 PSG의 강력한 공격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코 루이스가 선발로 나오면 안정적인 빌드업을 가져갈 수 있다. 반면 마테우스 누네스를 풀백으로 배치하면 중원 싸움을 강화할 수 있다. 누네스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해
코바치치와 함께 미드필드에서의 압박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맨시티는 포든과 대 브라위너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며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은 PSG의 오른쪽 라인과 맨시티의 왼쪽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베르나르두 실바가 높은 위치를 점하면서 포든이 중앙으로 이동, 풀백이 오버래핑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PSG는 누누 멘데스, 마르키뉴스, 파초가 3백을 형성하고 하키미가 전진, 이강인과 네베스, 바르콜라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PSG가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맨시티가 원정에서도 강력한 경기력을 이어갈까? 운명의 맞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기서 하키미와 이강인의 조합이 맨시티의 수비라인을 흔들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키미는 측면에서 출발하지만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강인이 넓게 퍼질 때 그바르디올이 이강인을 따라 움직이면 하키미가 생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잃었을 때 사비뉴의 수비 가담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사비뉴는 후방으로 적극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앞쪽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하키미를 활용한 역습을 시도할 때 더욱 효과적인 공격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덴벨레가 출전할 경우 그의 측면 플레이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그바르디올을 끌어내면 하키미는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이동하며 공격 옵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서 하키미는 단순한 풀백이 아닌 사실상 공격 자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며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언더래핑을 통해 파괴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인 운영이 가져올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하키미가 지나치게 전진할 경우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전환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백을 구성하는 멘데스, 파초, 마르키뉴스가 순간적으로 4백 형태로 전환될 때 오른쪽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에메리가 오른쪽 측면 수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의 수비 능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은 엘리케 감독이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도 이를 노린 압박이 예상됩니다. 하키미가 전진한 상황에서 볼을 탈취하면 사비뉴가 빠르게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은 하키미의 공격적인 전진과 맨시티의 수비 조직력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파리 생제르맹이 하키미를 활용한 공격 전술로 맨시티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맨시티가 하키미가 올라온 공간을 역습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흥미진진한 맞대결이 기대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전술에서 이강인과 하키미, 그리고 덴벨레의 역할이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비뉴가 왼쪽 측면에 출전하면서 홀란드에게 왼발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이 여러 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최근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합작골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하키미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강인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교체되었으며 엘리케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자주 선발 선수들을 조기에 교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할 경우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상대 수비를 끌어낸 후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맨시티의 수비에서 디아스의 부상 이후 그바르디올이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면서 기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바르디올이 중앙에서 풀백과 센터백을 오가는 동안 그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이 파리 생제르맹의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러한 공략의 중요한 키플레이어로 그바르디올을 끌어내면 그 빈 공간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덴벨레가 선발로 나선다면 그는 중앙에서 뛰어들어가는 패턴으로 공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정확한 패스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엘리케 감독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중요한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로 이번 경기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하려면 이강인의 선발 출전과 그가 만들어낼 패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후산오프 영입을 확정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는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맨시티는 여전히 디아스가 복구했지만 수비라인에서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 점을 활용해 수비라인 뒤의 공간을 확실히 공략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이강인의 플레이를 통해 공격적인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그바르디올을 끌어내고 공격을 전개할 때 맨시티의 수비라인은 리코 루이스가 올라가 있으며 디아스와 아칸지가 그를 막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키미가 왼쪽으로 쏠리면서 덴벨레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아칸지가 중앙으로 밀리면 리코 루이스가 복귀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강인이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는 전술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맨시티가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점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으며 이는 최근 맨시티의 경기력이 부진했던 주된 원인입니다. 수비의 붕괴는 로드리의 부재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역습 상황에서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또한 맨시티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 리코 루이스 대신 마테우스 누네스가 출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동력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누네스는 미드필드에서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하며 수비 전환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누네스가 중원을 지원하며 기동력을 살린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두 팀 모두 공수 전환에서 약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맨시티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기동력이 떨어져 역습에 취약하며 이로 인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를 노려야 하며 하키미의 공격적인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틈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맨시티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약점을 이용해 측면을 무너뜨리고 최근 컨디션이 좋은 사비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두 팀의 공수 전환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